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오늘 춥습니다. 뭐 항상 춥죠. 늦게 귀가를 하시는군요. 바쁘신가 봅니다. 네네네. 요즘 좀 많이 바빴습니다. 네. 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네. 논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 정치 창렬한 그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죠. 좋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자한당 원내대표 경선한 결과도 보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참 그 요즘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다가 이 정치 창렬한 부분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이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를 망각한 것 같아요. 이 몸을 파는 게 창렬 아니고 저는 그 더더구나 이 정치를 할 때에 기본적인 어떤 그 이념 가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되고 더더구나 이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은 형무소를 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제가 형무소를 가는 거를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뇌물죄를 받고 어떤 그 부정부패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신과 가치에 위배되고 이런 그 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자기가 정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소신과 목숨을 내놓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런 어떤 저는 자기 결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 형무소 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목도 내놔야 되는 게 정치인의 전 기본적인 그 자세라고 봐요. 왜? 정치인이 때에 따라 자기 대통령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최근에 아니죠. 좀 흘러온 이 정치 상황을 보면은 언제부턴가 이 정치인, 소위 국회에 들어간 정치인들은 정치를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자기 사상의 사욕, 권력욕을 이 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자기 행세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응? 그러니까 이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분통이 터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정치 창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시겠지만 이 나경원 같은 이 최근에 원내대표로 당선됐죠. 그런데 이 나경원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우리가 시기를 좀 돌려가지고 2016년도 그 12월 중순에 그당 탄핵 그 소추 의견 후에 이 소위 새누리당 내에서 이 원내대표 경선을 정우택이하고 나경원하고 둘이 이 원내대표 경선했다고요. 그 당시에 이 정우택 씨가 원내대표로 선출됐죠. 그런데 그때 탄핵 소추 이후에 결국 이 김무성과 유승민 소위 탄핵 주동 세력들이 한몸이 돼가지고 새누리당 당권을 장악하고 지도부 구성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 정치 주도권 잡으려고 나경원이 내세워가지고 원내대표 경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나경원이가 원래 이 경선에서 자기가 원내대표 선출되면은 이들이 이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이 새누리당을 소위 이 탄핵 주로 세력들로 완전히 몰고 가려고 했는데 그 정우택 씨한테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1차적으로 먼저 떨어나간 게 이 유승민하고 신당 창당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정상적인 것 같았으면 알다시피 나경원이도 나가야 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떤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력을 위해 가지고 원내대표 나가가지고 결국은 탈락해놓고 결국 이제 탈당하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탄핵을 주동했고 김무성과 유승민과 철저히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인 이 사람 아닙니까? 응? 그런데 이 나경원이 같은 보십시오. 박 대통령이 나경원이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지원을 했습니까? 저는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 가치와 이 소신과 자기 어떤 이념도 가져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측면도 저는 그 인격체가 저는 구성돼야 된다고 봐요. 예. 이 정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인격이란 게 알다시피 사람이 갖춰야 될 격이라고요. 그것은 신의도 포함되고 의리도 있어야 되고 한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도리가 있다고요. 저는 그걸 인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 우리가 그만큼 그 어려울 때 정말 손에 붕대를 퉁퉁 감아가면서 박 대통령 얼마나 선거에 정말 그 혼신을 다했습니까? 거기에 어떤 결과로 되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이 여자도 말이에요 보면은 정말 저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소신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그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탄핵단 행보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원내대표 경선 전에 박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공정 재판이 어떻고 그게 어떤 친박의 대표성 갖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띄우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 다음에 경선 그 원내대표 당선 후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 과거에 맡기자는 식으로 덮어가자는 식으로 했죠.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정치를 왜 하는지 처음부터 정치를 잘못 배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선 의원이라고 하지만은 정치가 뭔지도 조차도 저는 ABC도 모르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여성이 이런 작자가 정치를 한다고 하니 그 다음에 더더구나 이 원내대표 소위 야당의 제1당의 원내대표의 중책을 맡은 그 자체가 넌센스 아니냐 이거죠. 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소신과 자기 개념 가치도 없는 여자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철저히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필요하면은 모든 국민들이나 또는 동료 정치의 어떤 그 관계자들을 이용하고 또 용도 끝났다면 용도 폐기해버리는 말 바꾸기를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사람이 이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정치 창의 아닙니까? 자기 어떤 사사로운 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으로 기본 자질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저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자세도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사례로 오세훈이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할 때에 서울시장 한창 선거 유세할 때에 박 대통령이 신촌에서 카트칼에 거의 뭐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근데 오세훈이 이 작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 때 탄핵 주도설에게 같이 주동하고 탈당했다가 이런 세력들이 지금 자한당 내에서 또다시 뭐 대선 후보가 어떻고 새로운 보수를 만든다고 이게 정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창렬한 게 우리가 이런 작자들 두고 정치 창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보수가 괴멸된다고요. 이러니까 김무성이가 얘들 갖고 논다고 말이에요. 김무성이가. 아니 나경원이는 그 마음이 아파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사람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곁풀이 되지만은 일반인 같은 경우도 사람이 어떤 신세를 지면요 갚는 거 그 사람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강아지도 이 밥을 주는 주인에게는요 꼬리를 정말 흔들고 충성을 한다고요. 하물며 인간인데 양심이 있다면은 최소한도 자기가 정말 어떤 그 신세를 졌다거나 또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를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하고 반대급부로 자기 해야 될 기본 처신이 있다고. 저는 그것이 인격이고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고 도덕입니다. 하물며 정치인이란 거예요. 정치적인 소신과 또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또 음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뒤에 칼을 꽂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럼 그 당시에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시간이 2년이 지나서 모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언론의 선동에 의해서 재판의 어떤 이런 사이비 판사에 의해서 또 박영수 같은 그런 망나니 같은 어떤 특검에 의해서 이거는 상식이 있다면 다 알잖아요. 이미 유튜브나 모든 상황이 이제 노출돼 있잖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인이라면 그때 잘못됐다. 판단 잘못했다. 이게 저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도리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왜 정치꾼들이 하나같이 머리를 숙이고 있냐 이거죠. 바로 그것은 자기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철저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자기 정치 생존을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거죠. 이런 작자들이 정치 현재 여전히 있으니 나라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 이면에는 뭐 뒤가 꾸리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왜 그러냐면 자신들도 잘 알 거예요. 왜? 탄핵에 그 당시 앞장섰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들 정치적 목적, 그 당시에 정치 구도상에 있어가지고 뭐 내각제든 또 뭐 반기문이든 유승민, 김무성이 이런 정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자기들이 또 줄서기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탄핵에 같이 가담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자신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그걸 커밍아웃을 못 한다고요. 하면은 정계에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사실을 알면서도 묻어가는 거예요. 그걸 묻고 가자고 해야 자기들이 현재 정치적인 생존 유지가 된다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의 본질, 정치를 왜 하는지 ABC조차도 망각한 그런 세력들이다. 그래서 기회주의 행태 보이는 거고 철저하게 자기 어떤 자신의 정치적 생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참 이번에 참 한심스러운 거 이번에 김학영하고 이 나경원하고 둘 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왔잖아요. 둘 다 김무성이 아바타들 아닙니까? 그러면 친박은 뭐하냐 이거. 좋아. 그 당시에는 그렇다 치자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드러나는 모든 어떤 사실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들 왜 대가리를 숙이고 있고 자기 목소리를 못 내냐 이거죠. 그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치자고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당당하게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말 원내대표 다른 어떤 대표 주자를 내세워가지고 한방 붙어가지고 정말 어떤 불의에 앞장선 여러 탄핵 찬성 주동 세력들을 이번에 일소시켜야 되는 그런 저는 또 정치적인 결기가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한테 압도적 밀어줬다. 같은 부류들 아닙니까? 이 친박들도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굴한 놈들이냐. 친박연대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이 정치사회 우선위가 당명 없이 친박연대란 그 정도로 자기들이 박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재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었잖아요. 예. 그러면 현 상태에서 소위 친박연대했던 그 당사자조차라도 자기들은 뭔가를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정치적 소신을 피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뭔가 구심점이 돼가지고 이 탄핵 찬성과 탄핵 찬성과 반대 어떤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전면에서 강력 투쟁을 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제대로 된 원내대표 주자 한 놈도 내지 않고 김무성 앞잡이들 아바타들 거기다가 표를 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박의 정체성도 결국은 기회주의 끝판왕이다. 맞습니다. 정말 기회주의 해바라기의 끝판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재 이 정치권에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정치 세력들의 현주소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 정치 창녀 아니냐 이겁니다. 결국은 정말 창녀란 거 아시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지막 자기 몸을 던지는데 이것들은 영혼을 팔았다면 영혼을. 왜 얼마나 심각하냐. 조원진 대표 그때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 탄핵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완전히
북한 김정은에게 넘어가는 그런 중차대한 이 한반도 상황에서 설사 자기들의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발 물러서서 보면은 이 상황에 탄핵이 되면은 결국은 대선이라는 거는 불가피하게 좌파 넘어간다는 거는 거의 삼척 동자도 아는 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이 북한의 어떤 세력들이 넘어가는 그 정도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 결과 지금 그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국 나라를 북한 김정은에게 팔아먹는 그런 행위와 다름없는 자기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를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향후의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 그냥 알 수 있는 상황 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경원을 원내 총무를 했다는 것은 자, 그 자한당 내부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김학영이든 이 나경원이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은 결국은 정치적인 앞으로 향후에 어떤 총선 공천해갖고 나름대로 어떤 그 정치적인 모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딜레마가 뭐냐, 걸림돌이 뭐냐, 아킬레스건이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을 덮어야 자기들이 생존한다고요. 거기에 이 친박들도 같이 올라타고 가는 거예요. 왜? 친박도 스스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탄핵에 대해서는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화살을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게 타협하면 안 된다. 이 탄핵은요, 말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입장 관계되지만 좀 더 확대하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고 이 정의 진실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것이 우파의 가치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살아나려면요, 법치가 바로 써야 되고 한 개인의 인격과 자유가 보장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진실과 정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묻혀간다고요. 이 상태에 묻혀가면은 기본적으로 이 좌파, 이 임종석이 일당 주사파 세력들에게 영원히 이 발목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바른미래당의 그 국회의원 한 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을 받아갖고 국정농단을 당했던 세력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나부된다는 식으로. 결국 뭐냐면 영원히 계속 아킬레스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이 문재인 이 좌파 정권에서 싸울 수 있는 명분과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을 갖게 된다고요. 탄핵을 인정해버리면 영원히 항상 딜레마가 잘못했다는 어떤 그런 그 인식하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태하고 이 홍준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김무성 있을 때도 청와대에 가서 싸울 생각하지 않고 청와대 가서 밥 먹고 히락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원죄, 소위 말 탄핵에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저들은 스스로가 싸울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 좌파들에게 항상 이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투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반문한다? 이건 넌센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려면은 내부의 적을 정리를 해서 철저한 우리 그 칼라가 맞는 그런 아군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당백의 그런 어떤 세력 결사체가 됐을 때 이 아무리 그 바깥에 큰 세력하고 싸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력 넓혀도 내부의 아군인지 적인지 구분이 안 된 상태가 되면요 또 뒤통수 맞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비 이 사쿠라라고 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 더불어 이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현재 우리가 이 탄핵 세력을 척결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저들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 우리 역사의 어떤 그 정의와 싸우기 때문에 이 타협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나경원의 이 정치적 창녀 같은 이 세력들을 우리가 어떤 경우든 척결을 시켜야 된다고요. 저는 이것이 역사의 어떤 그 흐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정말 필연적인 저는 어떤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엊그저께 이 원내대표 경선 결과 또 경선 과정을 보면서 또 이 나경원의 어떤 그런 이런 그 처신들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 1%도 기대할 바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1%도 타협하면 안 된다. 더더구나 우리가 이 상황을 경각심을 갖고 저 세력들을 쳐내야 저는 대한민국 바로 사는 그 길로 간다. 그것이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김정은 이 독재의 살인마를 저는 처단하는 저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의 적을 정리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주사파 세력들과 더 나아가서 이 독재 살인마 김정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숫자보다도 강력한 어떤 결사체, 힘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지, 어설픈 어주이 떠주이 어떤 천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똘똘 뭉친 10만 명이 저는 1000만 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 왜?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투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자한당의 이런 사이비 이 세력들을 반드시 저는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친박들은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은 지금 함께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같이 묻어가죠. 당연히 묻어가죠. 왜? 친박들도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깝다는 게 자기들도 어쨌거나 다음에 배지를 달고 싶죠. 그리고 자신들도 잘못한 죄가 많죠. 왜? 정치인이라면은 그 당시에 누구라도 잘못된 탄핵 과정에 대해서 자기들 어떤 정말 삭발을 하든 투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묻어갔잖아요. 탄핵 반대만 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발생되는 박 대통령 재판 과정 또 이 특검의 과정들 그 이후에 어떤 이 재판에 수없이 많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우파 애국 국민들이 형무소를 잡혀갔잖아요. 정치 재판에 의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도 보인 이들의 정치인의 행태 이것들은 자기들 자신들이 스스로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보면은 찬성한 놈이나 반대한 놈이나 결국은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김학용이 나와도 자기들 어떤 대적 세력을 대표성을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탄핵 찬성 세력들이 야 탄핵을 묻고 가자 하면은 실제 친박들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막말로. 같이 묻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철저한 기회주의 형태의 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런 정치꾼들은 전부 다 쓸어내지 않으면요. 저는 영원히 좌파에 노리게 된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같은 게 얼마나 갖고 놉니까? 소위 이 현재 정치꾼들을. 그게 누구 대적합니까? 그 정치를 처음부터 잘못 배웠고 정치를 하는 이유도 모르고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세력들이란 겁니다. 정치는요. 목을 내놓고 해야 된다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ABC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그래서 저는 현재 이 기회주의 해바라기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 발도 앞서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극기 국민들이 저들과 싸운 거는 김정은하고도 싸워야 되고 임종석이하고도 싸워야 되고 김무성이 패거리 당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보루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어떤 정도로 가는 거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좀 등불 같은 그런 우리의 어떤 입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